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입니다. 헌재 때문에 뭔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정체된 타임라인이 정지된 느낌이었는데 이런 기분 좋은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번 2심 판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 신경 안 썼냐면 아니 2심 판결 유죄 나온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드는 건 나는 아무 하자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몇몇 놈들이 공격하면 그거 꼭 공격 대응해 주는 거 그쵸? 여기저기서 이제 좀 떠들면 그거 공격 대응을 해주고 조금 뭐 받아쳐주고 그거 좀 신경 쓰일 거였지. 저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께서 2심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던 무죄가 나오던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은 별로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이 사건은 정말 억울한 사건이잖아요. 왜 법이 남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을 어떤 형사소송법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느냐가 잘못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먼저 1심과 2심이 뭐가 달라졌나. 그러니까 김문기 씨에 관한 발언 모두 무죄. 그 다음에 1심 판결은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 채널A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뭐 이런 건데 요게 정리가 잘 돼서 여러분들 요거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요거가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정리 잘 됐죠. 요 보시면 1심에 김문기 몰랐다. 도지사 때 알았다. 요게 2021년 12월 22일 SBS 방송에서 나간 거였고 김문기 몰랐다. 도지사 때 알았다. 김문기 몰랐다. 실제로 기억이 없다. 이게 1심에서도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가 나왔었어요. 무죄가 나왔었는데 요 4번이 문제였습니다. 골프 사진 조작이다. 선거법 기소 이후에 알았다. 요게 문제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요거를 유죄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김문기 몰랐다라고 얘기한 건 전부 무죄. 근데 골프장 사진은 조작이다. 이거를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게 오늘 그러면 2심은 어떻게 뒤집혔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2심은 요렇게 뒤집힙니다. 여기 보시면 2심은 뭐가 뒤집혔어요. 보시면 몰랐다 도지사 때 알았다 몰랐다 도지사 알았다 몰랐다 여기까지 다 똑같죠. 실제로 기억이 없다 선거법 기소 이후 알았다 김문기 몰랐다 골프 사진. 그런데 2심은 골프 사진이 조작이다. 이 사진이 원래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골프 사진이 조작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인 거야. 2심에서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거 조작이다라고 얘기한 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2심에서는 10명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확대해 갖고 한 것은 조작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가장 정리가 쉽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사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검찰이 노력이 되기 있던 이 공직선거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시절에 잘 몰랐다 김문기 씨를 근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요 교유 관계라고 있어요. 교유 관계. 나는 이걸 왜 썼을까 해서 처음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해설을 쉽게 해줄게. 왜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는 교유 관계다라고. 교유 관계가 뭔가 했더니 서로 잘 알면서 활동을 같이 하는 교유 관계.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서로 알면서 활동도 같이 하는 사이를 교유 관계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검찰이 교유 관계라고 해야만
행동을 같이 하는 거니까 인식이 아닌 행동에 관한 부정이니까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았다 몰랐다는 이거는 형법상 인식을 다루지 않아. 그쵸? 이제 이해가 가요? 형법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알았다 몰랐다를 다루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교유 관계라는 걸 공소장에 써갖고 이 사람들은 원래 같이 행동을 하고 활동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거짓을 부정을 했으니까 이걸로 엮은 거지. 인식의 문제로 하면 지네가 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행동의 문제로 바꾸려고 교유관계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근데 이번 2심 재판부에서는 이걸 교유관계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도지사가 돼서 이제 김문기 씨를 알았다라는 것은 연장의 본점으로 알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된 이후에 전화 통화를 많이 했다라고 한 것은 전화 통화한 것은 거짓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교유 관계. 제가 볼 때는 이 교유 관계로 검찰은 행동의 인식으로 행동을 같이 했는 사람으로 해갖고 엮으려고 했는데 검찰은 이걸 행동으로 법원은 이걸 행동으로 보지 않고 같이 인식으로 봐갖고 다루자 무죄를 줬고, 그다음에 백현동 압력에서 협박으로 느꼈다. 이거 국정감사 저는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이번에 뭐냐면요, 무죄가 났어요. 둘 다 무죄가 나서 천만다행이건이지만 국정감사에서 이거 언제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도지사일 때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가서 한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무리하게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끌어다가 기소를 한 거야. 그래서 민주당 변호인단에서는 이거는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나 이거는 오히려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수사를 하는 것이지 왜 검찰이 자의적으로 이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한 걸 가지고 기소를 하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2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법률상의 근거를 대면서, 그 법률상의 근거라는 것은 이거를 실행하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남시를 압박했던 건 상당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비록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압박을 과장으로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허위로는 볼 수 없다. 이거는 검찰의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검찰의 이건 자의적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취실 유포라는 것은 거짓말로 당선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법이잖아, 사실. 그래서 당선자들이 공직선거법에 걸려갖고 당선 무효가 되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분들 낙선자예요. 낙선자를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으로 걸어갖고 여태까지 재판까지 끌고 온 걸 보면 이거는 정치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죠. 하여튼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김문기 씨 건에서는 골프 사진의 조작을 인정을 했어요. 원본에서 자른 거면 조작 맞다. 딱 했고, 그러니까 2심과 1심의 가장 다른 점은 2심은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을 했어요. 하나하나 쪼개서. 그래서 오늘의 어떤 압박으로 느꼈냐 아닌 거는,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는 압박으로 느꼈다라고 하고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본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 1심과 2심은 좀 천지 차이예요. 1심은 그냥 검찰의 공소장대로 두루뭉실하게
그 내용에 따라 판결한 면이 있었고 2심은 발언 하나하나를 세분화시켜서 잘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국 이제 1심 판결을 깨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당대표님이 저번에 여러분들 뉴스공장에 나와서 김어준 총수가 2심 판결과 윤석열 탄핵 막 이걸 연관지으면서 얘기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2심이 왜 유죄입니까?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좀 정색을 해요. 우리는 좀 워낙 법원을 믿지 못하니까 김어준 총수도 2심 판결과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해서 연관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2심은 무죄입니다.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도 율사안이에요. 법률가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법률가거든. 딱 그러더니 뭔가 이재명 당대표도 이거는 법률가로서 딱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2심 무죄가 나오면서 당황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첫 번째 당황한 놈은 권난동. 이재명 당대표한테 어제까지만 해도 2심 판결에 승복해라. 2심 판결에 승복해라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승복이 아니라 판사를 공격합니다. 난동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승복을 해라. 막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2심 판결 납득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개인적 성향이 반겼는데 또 이 새끼들 못된 버릇 판사 공격하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승복하라던 국힘당 무죄 판사들 정치 성향이랑 이거 따지면서 또 헌재 공격하듯이 판사 공격하려고 진짜 이것들 나중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국힘당 이놈들 이거. 진짜 이건 그 다음에 또 당황한 놈 누구예요? 2심 판결에 당황한 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개인 방송 저녁 때 하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소위 삼김들이 좀 당황했을 겁니다. 민주당의 삼김이라고 하는 김동연, 특히 김동연이가 좀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재명 당대표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뭐 후보 교체론이나 이런 것들을 띄우려고 했는데 일제히 사필 규정. 김동연 씨, 나 하나만 나한테 약속해줘. 이재명 당대표님 이제 그 누구도 이제 꺾을 수 없거든요. 대선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나갈 수밖에 없고, 김동연 너 꼭 경선 참여해줘. 부탁이야. 정말 이제 3김 부탁이 있어. 경선 꼭 참여해줘. 이제는 알겠지? 이재명 당대표 날아가면 니네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당대표 이제 날개를 달았어. 날개를 꺾으려고 그랬는데 날개에다가 제트 엔진까지 달았어. 니들 꼭 나와. 알겠지? 꼭 나와. 날개를 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날개에 터보 엔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황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이 삼김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제는 미워하지 마세요.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 이 세 분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이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귀한 분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 여러분들 까지도 말고요. 무슨 얘기하든가 신경도 안 써도 돼요. 이 사람들 꼭 김두관이도 뭐든 아주 대우 좀 잘해주세요. 경선 꼭 참여해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선고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윤석열 탄핵 선고와 맞물린다 안 물린다 이거 갖고 타이밍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지금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해주면 국힘당이 왜 이재명 당대표 2심 선고에 저렇게 촉각을 세웠냐면 헌재도 압박하듯이 대법원을 압박해서
이게 3개월 안에만 그 선고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선 기간에 대법원에 최종심을 선고를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놈들은 왜 타이밍 싸움이라고 했냐면 3월 26일 날 이재명 당대표 2심 선고가 끝나면 2달 안에라도 대선 기관에서라도 대법원에 이재명 당대표의 선고 날짜가 잡힌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거를 노렸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타이밍 싸움이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쟤네들이 얘기했던 무슨 타이밍 뭐 반윤연대 뭐 이런 거 이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머지 뭐 어떤 분들이 뭐 아직도 뭐 이재명 5개의 재판이 남았다라고 떠들면서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개소리를 하는데 야 새끼야 나머지 5개 재판은 아직 1심이 선고도 안 됐어 이 새끼야. 알고 떠들어 좀. 예? 나머지 5개 재판은 아직 1심도 선고가 안 됐어. 1심이 아직 선고도 안 됐는데 무슨 대선에 무슨 뭐 사법 리스크가 끝난 거야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뭐 대통령 가는 길에 사법 리스크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있냐면 이제는 헌재가 대답하라고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는 무죄가 나왔지만 정치검찰은 유죄가 나온 것이죠. 무리한 기소, 야당, 정치인 탄압이 확실시되는 이제 정치검찰이 왜 해체돼야 되는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헌재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며칠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너무 한가한 소리 하지 말자. 어떤 한가한 소리냐면 검찰 개혁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수사권과 기소권만 분리하면 검찰이 개혁될 거다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뭐 이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킨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잘게 쪼개갖고요. 그냥 뭐 검찰청이라는 걸 없애고요. 법무부 기소 1과, 기소 2과, 기소 3과 그냥 과장급들로 그쵸? 안 그래요? 법무부 어차피 법무부 산하잖아. 검찰청이 왜 필요해요? 법무부 산하 제1과장, 기소 2과장, 기소 3과장, 공소 1과장, 공소 2과장, 공소 3과장 이렇게 하면 되지. 검찰청이 뭐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과장들 한 4급짜리들 모아놓고 기소 1과, 기소 2과, 기소 3과, 기소 4과 그 다음에 공소 1과, 공소 2과 그리고 공소과랑 기소과랑 허건열 야 이 새끼야 네가 기소를 그따위로 하니까 이걸 어떻게 공소 유지를 해? 막 지들끼리 존재 싸우게 그렇게 해야지. 무슨 주제 파악도 못하지 무슨 검찰청? 야 3권 분립에 검찰의 독립이 있냐? 안 그래요? 검찰의 독립이 있어? 무슨 검찰이 독립을 해? 니들 법무부 소속이야 이 새끼들아. 이로써 니들은 이제는 검찰 해체가 니들은 이제 확실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니네는 진짜 이 검찰은 쪽팔린 줄 알아라. 윤석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포기.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즉시 상고. 야, 왜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왜 바로 즉시 항고하냐? 그러니까 니들은 해체가 돼야 돼. 그쵸? 즉시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에. 아이고. 여러분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은 해체의 대상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검찰 개혁을 여러분들 외쳤지만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해체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면 자연스럽게 법무부 산하에 검찰 1국, 검찰 2국 이런 식으로 기소 1국, 기소 2국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먼 놈의 검찰 니들은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게 정답이다. 얘네들 검찰이 여러분들 지금 유지돼 갖고 검찰 쿠데타나 일으키는데 군사 쿠데타랑 검찰 쿠데타랑 뭐가 다르냐?
검찰 쿠데타 세력이에요. 내란 세력이에요. 이런 새끼들한테 왜 저는요 기소도 이제 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검찰만 기소합니까? 기소도 권력은 나눠줘야 돼요. 헌법을 이번에 개헌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되신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낡은 87헌법을 좀 갈아엎으면서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헌법 안에서 그 맹점이 있는 거 많이 봤죠. 상설특검제도나 헌재가 며칠 안에 선고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변론 끝난 다음에 저는 검찰도 기소권도 여러 군데 나눠서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반윤 야권 통합에 이제 탄력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되게 큰 의미로 보는 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한테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할 새끼는 제가 이낙연입니다. 저는 더러운 미래를 만들어갖고 더럽게 정치하는 이낙연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없어져도 나한테는 아직 존재합니다. 이 새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이낙연은 국힘당과 연대할 게 확실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반윤석열 연대의 통합을 사실상 김부겸, 김동연 이런 애들이 밖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주도권이 넘어온 거예요. 그치? 응. 그렇게 되게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칫하면 정권 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세력들이 나와서 반윤연대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타도 국힘당 해체를 할 수 있는 반윤연대의 이재명 당대표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의 어떤 그 무죄의 어떤 그 축포라도 되듯이 차기 대권 이재명 48.3 김문수 16.4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힘 대선 주자 다 합쳐도 이재명 당대표한테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주 1등과 2등 차이가 거의 32% 차이 납니다. 김문수, 오세발이, 홍준표, 한동훈, 간동훈 다 합쳐도 안 돼요. 그냥 다 덤벼도 돼요. 뭐 아무나 덤벼도 된다. 저는 진짜 이제 정치 검찰이 책임질 차례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정치 검찰 이제 밑바닥을 보여줬으니까 해체하자. 너희들도 이제 면목 없지. 이제 정권 교체되고 내란 특검하면 심우정이 그 다음에 민정수석 누구죠? 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방송 그만해야 할 때가 됐나보다. 이제 머리가 안 들어가. 민정수석 누구예요? 좀 알려줘요. 머리가 이렇게 안 들어가. 민정수석 누구예요? 김주현이나 정진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석, 그 다음에 김주현 이런 애들이 이제 결국 다 중요한 이 내란의 종사자들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실제로 다 감옥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요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더니 신삼김 대권 도전 이제 물 건너갔다. 국힘당 뭐 대법원 판결 기다리겠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또 안전장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대법에서 만약에 저것들이 압박해서 빨리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법에서는 바로 유죄를 때릴 수가 없어요. 대법에서는 해봐야 파기환송이에요. 그럼 2심을 다시 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법에서 무죄다라고 확정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대법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엮으려고 만약에 대법에서 다시 그러니까 대법에서는 유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을 다시 하라 기 때문에 시간은 많아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국힘당 이 시래기들 승복하라 그러더니 왜 니들은 승복 안 해? 이 못된 놈들아. 응? 니네가 그러니까 하여튼 니들은 쪽팔려서 내가 얘기하기가 싫다. 이재명 대표는 즉시 검찰 법원의 2심 판결에 즉각 승복하셔야 됩니다. 승복해라 지랄하더니 지는 승복 안 해. 네, 어쨌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헌재의 판결의 선고가 늦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늦어도 14일 나온다고 그래서 모든 모임이나 약속이나 이런 걸 다 14일 이후로 미뤘고 그 14일 날도 안 나오니까 28일까지도 밀어놨는데 지금 4월 선고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헌재의 어떤 늑장 선고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이제는 헌재만 남았어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건 헌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헌재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거 무죄 선고 딱 소식 듣고 이 대표님 나요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다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알았어요. 축하해요. 이 정도? 바로바로 문자하면 바로바로 오는 사이니까. 보여주지는 않을게. 보여줘? 보여주면 좀 그렇다. 여기까지만 보여줄게.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보내면 5시 14분에 바로 오는 사이 요 정도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보여주는 거에 더 유치해서 진짜네. 그럼 가짜야? 그럼 가짜야? 우리 카니발에서 방송하는 사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대선이 이제 확정되면 귀하신 분과 제가 제 2차 카니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하신 분 조만간 모실 거예요. 귀하신 분 오실 거예요. 저희 사무실 내일 이사합니다. 저희 내일 사무실 이사예요. 그래서 이사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귀하신 분 오시게 하려면 사무실 이사 좀 해야죠. 그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사실상 이제 날개를 달았죠. 그 날개에 터보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헌재 선고 여유있게 기다립시다. 솔직히 이재명 당대표님의 이 재판 때문에 좀 마음이 급했거든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랬죠? 이재명 당대표님 재판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좀 마음이 급했는데 4월 18일은 절대 넘지 않아요. 그건 넘지 않으니까 그런 헌재 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문영배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 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31일만 남았어요. 3월 28일은 물 건너갔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저도 저의 마지노선은 3월 28일까지였거든요. 근데 3월 28일까지 선고를 하려면 오늘 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일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다뤄야 되는 게 한 40건 된대요. 목요일날. 그러면 금요일날 예고하고 월요일날 그 판결하는 거 마지막 그 3월달은 하나 남았고요.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잠깐만요. 넘어간다라고 하면 4월 4일. 그냥 4월 4일. 저는 마지막 이제 일주일 더 양보해서 마지막 마지노선은 4월 4일. 근데 지금부터 헌재 얘기를 좀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서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이걸 갖고 이제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장들이 어떤 그 의견이 굉장히 충돌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다 그 사람들도 내피셜이에요. 근데 한덕수 사건과 윤석열 사건을 동일시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한덕수 사건과 윤석열 내란 사건을 동일시하는 게 정말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계엄령을 선포한 장본인이고 한덕수는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거는 국무회의도 아니었고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는 빼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파면 사유는 아니다. 내란에 적극 동조한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얘는 살아났어요. 그죠? 응? 저는 좀 빼주십시오. 저는 그거는 국무회의도 아니. 여러분들 한덕수는 지는 살아났지만 윤석열이가 파면될 만한 증거들을 한덕수가 다 남겼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지 파면 면허를 하고 그거는 국무회의 요건도 갖추지도 못한 국무회의도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어? 한덕수가 했어. 응? 한덕수가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나는 반대했다. 지 살고 윤석열이 다 시켰다. 나는 반대했다. 그거는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누가 봐도 가장 절차랑 이런 걸 따지는 헌재 입장에서는 이거는 헌법 위반. 헌법 위반. 그것도 국무총리 입에서 너는 살고 이걸 그래서 한덕수 사건이랑 자꾸 윤석열 사건을 동일시하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이 불일치한다 이런 얘기들은 일부는 동의하지만 제가 보면 문제는 있어 보여요. 솔직하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누군가가 시간을 끄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힘당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서 4월 18일만 넘기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끝까지 가더라도 조기 대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쟤네들의 작전이 그거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했잖아. 김복형이가 제일 못 믿는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쟤네들이 이제 지금 뭐 노골적으로 시간을 끈다 이런 건 다 썰이지만 뭔가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를 못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썰이 뭐냐 5대3으로 갈려있다. 근데 이거 5대3은요 이거는 좀 제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봐요. 왜 5대3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냐면요. 만약에 헌재가 5대3으로 기각을 때리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요.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한테 가요. 국힘당한테 가요. 최상목, 한덕수, 국힘당. 헌재 국회 추천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아서 5대3을 만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헌재는 이런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상으로 5대3 판결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의견이 좀 갈린다. 저는 두 번째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8대0은 맞지만 저번같이 소수 의견을 쓰는 거에서 굉장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다.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고 뭐 한두 명이 자기는 뭐 기각을 때린다 이런 어떤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뭐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 문영배 권한대행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왜 이게 무슨 말, 이거는 국힘당 말이에요.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퍼날르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지금 5대3으로 갈려서 문영배가 차마 기각을 내릴 수는 없어서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그냥 퇴임한다. 이거 국힘당 말 쏘습니다. 이거 국힘당 말 쏘으니까 그냥 지네들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지네들 뇌피셜이기 때문에 5대3으로 지금 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이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를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어서 만약에 기각을 때릴 바에는 문영배가 지금 이미선과 문영배가 4월 18일 날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안 하고 헌재를 마비시킬 것이다. 응? 이거 국힘당 말 시나리오예요. 근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지금 이번 주 늦어도 이번 주 말 31일 그러니까 4월 첫째 주 하여튼 4월 18일 날 두 분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재 윤 탄핵 선고 이번 주 넘기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밤을 새서라도 평의와 결정물 작성을 서둘러라.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이제 임기가 이번에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들이 이건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왜 저는 8대0을 믿고 있냐면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 생각을 해드릴 거지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 이거 쓰레기들이에요. 응? 마치 지금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대를 양비론으로 해갖고 지금 자꾸 이게 묘사를 하고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도를 하고 지랄을 하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새끼들은 헌법을 유린한 것을 찬성하는 인간들이에요. 보수의 가치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조갑제나 정규제나 김진이 돌아선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섬뜩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윤석열이가 김건희 대통령이 이 대가리가 조금만 돌아가는 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4월 말에 계엄령을 선포를 했으면 이미선, 문영배, 대통령 지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윤석열이가 얼마나 운이 좋은 놈이냐면요, 헌법재판관 국회목 빼고 거의 그러니까 윤석열 때 9명이 다 바뀌는 타이밍이었어요. 윤석열 때 다 바뀌는 타이밍이었다고, 이 9명이. 되게 무서운 거였어요. 윤석열이가 얼마나 이게 6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하필 윤석열 때 9명을 다 바꾸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3명 임명해요. 지가 대법원장을 임명해요. 대법원장 조이대가 3명을 임명해요. 그러면 엄청난 보수 성향이죠. 그럼 민주당이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해요. 민주당이 해봐야 많아야 1명, 2명이에요. 9명 중에 거의 7명은 저쪽 애들이 헌법재판관이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아까 이게 따지다 보니까, 야, 윤석열 계엄령 타이밍 끝내준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국회에서 2명을 추천했죠. 그쵸? 민주당 성향의 2명을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3명을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이제는 헌재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5명은 깔고 가는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기울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하늘이 도왔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요번에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면 문영배와 이미선 대통령 지명목을 윤석열이가 임명을 할 뻔했다니까. 이거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임명 못해요. 국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잖아. 그리고 다 미뤄지는 거예요. 헌재는 일시 스톱되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선이 딱 시작하면 주요 지명직의 어떤 공무원들의 인사는 중단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응? 생각해봐요. 이제 마흔적 재판관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선 재판관님이랑 문영배 재판관님 퇴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6인체 2명 그러니까 8명에서 지금 2명 나가면 6인 체제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7인 체제잖아요. 근데 이 7인 중에서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이 정계선, 그나마 정정미, 이제 들어가면 마은혁, 김영두, 이 4명은 괜찮잖아.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이 대통령 지명목 2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이제 돌아오는 또 대통령 지명목 1명 하면 그냥 6명을 넘게 이쪽에서 잡고 있는 거죠. 총리가 임명하면 뭐해?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표결이에요. 표결.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헌재 재판관은. 그럼 민주당이 이거 표결을 왜 해줘? 국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가 진짜 조그만 머리 써갖고 헌재도 장악을 한 다음에 계엄령을 안전장치를 해놓고 일으켰으면 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섬뜩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20일 지나면 자동이라고? 아니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는데 무슨 자동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대통령 임명도 국회가 동의해줘야 해요. 대통령 임명은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제 당선이 되면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줘요. 선관위에서 당선증 주는 거야. 김어준은 엄청 비관적인데 혹시 4월 18일 넘길 수도 있을 거라고. 어준영은 항상 최후의 보류로 있고 나는 늦어도 4월 4일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엄청 섬뜩하죠. 윤석열이가 좀 머리를 써갖고 4월 말 정도에 나머지 대통령 지명목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마친 다음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지금 인권위원장인 안창호 같은 애들 있잖아. 안창호 같은 애들을 안창호도 여러분들 헌재 재판관 출신이에요. 안창호 같은 애들을 임명을 하고 만약에 계엄령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깜짝 놀랄 뻔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 있고 이게 저는 아주 윤석열이가 땡큐. 이제 윤석열이가 스스로 물러나는 바람에 우리 쪽으로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20대 대통령이 대법관들 그다음에 헌재 재판소장들을 대부분 막 바꾸는 이런 시간이 도래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이제 바꾸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가만 보니까
저쪽은 이제 선거를 하면 하나만 하더라고, 국힘당. 제가 요즘 국힘당을 좀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규재, 조갑재, 김진, 소위 우리가 과거에 알던 꼴통들이죠. 응? 그쵸? 우리가 알던 조갑재, 정규재, 이런 누구야, 김진, 완전 꼴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던 이런 꼴통들이 왜 요즘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왜 이러나 했더니 저런 게 있더라고. 적어도 조갑재, 어떤 김진, 정규재 이런 애들은 나름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전통 보수. 그러니까 전통 보수라는 것은 국가와 민족, 그 다음에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고 보수의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보수가 내전을 치르고 있어요. 찐 보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나름 보수라고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하면서 권력을 잡았던 인간들이 내전 중이에요. 내전 중. 그게 뭐냐? 보수 안에서 뉴라이트 세력들은 그러니까 전통적 보수는 뉴라이트와 상극입니다. 그게 뭐냐? 이 조갑재나 김진이나 정규재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 보수로 뭐 박정희를 찬양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똑같겠죠. 저쪽도 박정희가 뭐 경제 발전을 했다, 공통점도 있지만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왜 윤석열 파면을 주냐면, 윤석열이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2004년에 뉴라이트가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뉴라이트가 등장하는 계기가 뭐냐면 새로운 보수, 뭐 세련된 보수 이러면서 등장을 했어요. 이 뉴라이트라는 세력들이 과거의 전통 보수를 사실상 잡아 먹으려고 했어요. 뉴라이트라는 세력들이 그 당시에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전통 보수를 잡아먹으려고, 흡수하려고 그랬는데 이들이 보이지 않는 내전을 펼쳤었죠.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교과서 뉴라이트가 장악을 하고 이러려고 해도 늘 매번 우리 민주진영과 어떤 우리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매번 뉴라이트가 저지를 당했다가, 지금 왜 이런가 했더니 윤석열이가 이제 뉴라이트 세력들이 국정의 중심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저번에 심층분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뉴라이트가 일으키려는 전쟁이었다 이번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심층분석에서 한번 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은 뉴라이트가 아닌 이상 전통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계엄령이나 내란 쿠데타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뉴라이트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결국은 권력을 전쟁으로서 확고한 뉴라이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전쟁통으로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자기의 어떤 기득권 세력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들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광동 전 진실화의 과거사 위원장. 여러분들 뉴라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진보 좌파 척결이에요. 옛날에 과거에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화가 되고, 어떤 과거에는 빨갱이 몰이를 하면서 반공을 내세웠지만 그런 어떤 낡은 이념적 프레임을 벗어 던지고 경제 성장론, 시장 자유주의 뭐 이런 거를 외치면서 이제 좀 결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뉴라이트는 무조건 일본을 추앙하고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빨갱이 반공 세력 철결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외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통적 보수도 이제 빨갱이 타령은 안 하는 시대에 갑자기 뉴라이트가 나타나더니 빨갱이, 반공, 진보 좌파 척결 이거를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어떤 대국민 담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산 정체주의라는 말들이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사라졌던 말들이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야 저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지켜왔던 보수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다시 반공과 좌파 척결 이런 걸 외치는 뉴라이트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이제 좀 맞지 않았던 거죠. 지금 보수 전통적인 보수라고 자칭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뉴라이트와 내전을 겪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튜브들도 보수 유튜버들은 있고 저쪽 뉴라이트 유튜브들이에요. 지금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인간들은 거의 뉴라이트와 좌파 척결 이제 좀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요놈들은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들이고 전통 보수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보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좀 나뉘어지죠. 이제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 꼴통 보수라고 욕을 먹던 조갑제나 정규제나 거기에 이제 김진 이런 사람들은 내란이라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왜? 적어도 걔네들은 공산주의에 저항을 하면서 빨갱이 몰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조갑제도 빨갱이 타령했죠. 과거. 정규제도 했죠. 김진도 했죠. 그러면 공산당의 반대가 뭡니까? 공산당의 반대는 자본주의고 전체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한 건 뭐예요? 민주공화국을 파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전통 보수가 볼 때는 윤석열 자체가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 쿠데타도 아니고 21세기 2024년에 갑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한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터뜨린 거에 대해서 저쪽이 볼 때는 미친 거. 그러니까 조갑제가 갑자기 노망들 나이에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내란은 민주공화정의 반동행위고 윤석열 파면은 역사의 순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김진 그 똘박이 우리가 자칭 꼴통 보수 김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윤석열이 기각돼서 복귀하면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김일성, 독재, 그쵸? 공산주의를 비판했던 사람들인데 윤석열 자체가 스스로가 전체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통 보수가 그걸 편을 들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갈라진 거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저도 이것들 같은 패인데 왜 갑자기 얘네들이 갈리나? 대한민국 전통 보수라고 자칭 자부심이 있던 자들과 신흥 보수를 삼키려고 했던 뉴라이트 세력들 간의 내전이 일어났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엔. 그래서 지금 보면 보이지 않는 뉴라이트와 대한민국 전통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의외로 조갑제, 정규제, 김진 진짜 박근혜 때 얼마나 꼴통 짓 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기틀을 무너뜨리는 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기틀을 파괴한 어떤 뉴라이트나 윤석열은 파면의 대상이다라고 확실하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이게 왜 나왔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보였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꼴통 유튜버들을 좀 나눠서 봤어요. 근데 지네끼리도 엄청 씹어대고 싸우더라고. 지금 저쪽 그동안 어떤 전통 보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유튜브의 한 축을 뉴라이트 세력들이 선동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좀 그거를 좀 비판해 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언론이요 마치 윤석열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과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거기에다가 양비론을 갖다 대죠. 어떻게 내란 쿠데타를 양비론으로 비교합니까?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내란은 헌법 파괴 행위고 헌정문란 행위입니다. 그거에 동조하는 건 범죄라고 언론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을 탄핵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을 마치 단순히 정치 이념으로 나눠갖고,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나중에 이런 기계적 중립 탄핵 반대 세력, 탄핵 찬성 세력들을 이념으로 나눠갖고 좌파냐 우파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인간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윤석열을 탄핵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좌파고 진보라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러는 거 아니죠. 윤석열은 헌법을 유지를 했고 파괴를 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언론이 옳고 그름도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당신들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냐?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의 반대 논리를 펴는 그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그 반대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선동한다라고 하면서 따끔한 질책을 해야죠. 응? 언론이 선동하고 있어요. 윤석열 반대 집회에 몇만이 왔다. 단순히 이념 대결입니까 이게?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어? 상식과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인데, 저는 이런 언론 보도 큰일 나야 된다고. 이건 진짜 이거 언론도 이건 진짜 이건 중립이고, 언론이 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요? 어? 그럼 뭐하러 언론 보도를 해요? 옳고 그름도 모르는 새끼들이 왜 기자질을 하고 왜 편집국장을 하고 왜 그런 기사들을 씁니까? 적어도 언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상식에 맞게 사람들의 정보를 전달해야죠. 말 같지도 않고 응? 어디서 개소리를 그대로 한 발언들을 기계적 중립이라고. 이재명 당대표의 무죄 선고가 났는데 권난동이가 이재명은 뭐 대법원에서 이거를 민주당 입장도 소개했으니까 국힘당 입장도 소개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데? 어? 언론은 중립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상식과 언론이 볼 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을 하고 그 논리를 깨주고, 안 그래요? 지금 국힘당 탄핵 탄핵 반대하는 세력들과 그들의 논리를 언론이 조목조목 깨주면서 헌법 파괴 세력들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도 범죄행위다라고 따끔하게 집어줘야죠. 응? 무슨 언론이 기계적 중립?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어? 그게 무슨 언론이 중립입니까? 중립할 바에 뭐하러 언론해요? 그냥 받아쓰기 하면 되죠. 어? 그래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 유일하게 남은 저희 시사타파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만한 인터넷 언론사가 없다고요? 시사타파 뉴스, 다음과 네이버에 시사타파 뉴스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나옵니다. 제목 하나라도 이렇게 뽑으란 말이야. 무죄 이재명 곧장 안동 산불 현장 찾아. 요까지만 쓰잖아 너희들. 우리는 이미 심리적 대통령, 이게 언론이야. 안 그래요? 모든 언론은 요까지는 쓰잖아. 무죄 이재명 곧장 안동 산불 찾아갔다. 진짜 언론은 이미 심리적 대통령, 이게 언론이야.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1박 2일 이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을 먼저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딱 공무원들 대동해갖고 딱 현장 지휘하는, 이게 언론이야. 어? 윤 탄핵 선고 촉구 결의안 야당 당독으로 법사위 통과됐다. 내란 정당 차라리 안 볼란다. 또 퇴장. 맨날 퇴장하는 거 비판해줘야지.
나는 국힘당이라고 언론 내가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 이 언론사의 주필은 접니다. 시사타파 미디어 회사명 시사타파 미디어 발행인 이종원 편집인 이종원이에요. 다 제가 책임져요. 이런 것도 겁나서 못 쓴다? 아니죠. 안 그래요? 내란정당이잖아요. 뭐하러 국힘당이라고 부릅니까? 안 그래요? 내란정당 아니에요? 내란정당 맞잖아요. 윤탄핵 선고 빨리 해달라 그랬는데 국회에서 나가면 내란정당이잖아요. 그 다음 기사는 이렇게 써야 돼.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의 상고 내란 수개 땐 안 하더니 이재명엔 빛보다 빠르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어? 이 기사가 맞는 거 아니냐고. 왜 아무 일도 없었듯이 이재명 당대표 2심에 무죄 나왔다고 검찰은 상고. 왜 이렇게 기사를 쓰냐고. 검찰이 그냥 상고한 거를 왜 기사에 내리냐고. 해줘야지. 내란 수개 땐 한거 포기 안 하더니 한 거 포기하더니 이재명엔 빛보다 빠르게. 응? 아니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 안의 내용은 딴 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도 왜 제가 이렇게 제목만큼은 저 여러분들 인터넷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인터넷 심의위원회에서 맨날 국힘당 기사도 좀 써줘라. 중립 기사의 밸런스를 맞춰줘라. 맨날 선거 때마다 와요. 경고해요. 그래서 제가 국힘당 기사 쓰지요. 알았어요. 국힘당 밸런스를 좀 맞출. 그래서 제가 국힘당 기사 이거 써준 거죠. 원래 저는 국힘당 잘 안 써요. 근데 국힘당 기사도 밸런스에 맞게 써야 된다 그래서 내란 정당 차라리 안 볼란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선거 직전 후보 교체론 운운한 민주당 일부 의원 설마 이재명 무죄의 당황. 아까 얘기했잖아. 다 써해줘야지. 응? 선거 직전 후배 교체론 띄우던 인간들 설마 이재명 무죄에 당황했냐 너희들? 아까 제가 방송 얘기했잖아요. 3명 3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기사는 이렇게 쓰는 거야. 민주당 국민승리 정치검찰 사망선고 검찰의 억지기소 판명 이런 거 실어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 시사타파 브레이킹 뉴스 속보 고법 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하네. 법원 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 선거인단 판단 그르칠 내용 아니야. 딱 브레이킹 뉴스. 볼만하잖아.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박찬대 얼마나 그리고 저쪽 기사 좀 써달라 그러면 이런 거 하나씩 써주면 되잖아. 한덕수 긴급 대국민 담화 역대 최악 산풀 진화의 총력 내란 진압의 무관심. 좋지 않아요? 그쵸? 맞잖아. 내란 진압의 무관심하고 산풀만 진화한대. 기사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쵸? 안 그래요? 저렇게 산불만 진압한다잖아.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내란 정당 진화를 해야 되잖아. 응? 아니 이게 진짜 뉴스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조건 한덕수를 깐 게 아니라 너 국무총리잖아. 응? 너 계엄령 반대했다며. 저는 계엄령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사실 국무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제발 저는 좀 빼주세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는 살아났잖아. 응? 누가 봐도 내란 진압을 해야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뭐 친구나 지인한테 밥가리 할 때 필요한 뉴스 있으면 여기에서 다 퍼가세요. 어떻게 하냐? 저희는 모든 뉴스 이렇게 딱 여러분들 하면 카카오톡 보내기가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딱 누르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요 뉴스가 이미 URI 복사가 이걸 누르는 순간 이 뉴스가 복사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뉴스 보내주기 편해요. 다 해놨어요. 응? 다 저희가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헤드라인 딱 응? 저희는 무슨 연애 스포츠 이런 건 안 다뤄요. 그냥 정치 12.3 쿠데타 119 폭동 4.2선 재보선 정치 사회만 해요. 거의 경제는 도란프 얘기 이런 거 외환 보유계 감소 추세 이런 거 도란프나 이런 거나 그 다음에 칼럼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시신보관 영역백의 전쟁 도발까지 우리 좋은 김용택 의원님의 칼럼 버릴 데가 없잖아. 그냥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만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다가 심층 분석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여기 와서 들어가서 보면 되고 많이 본 뉴스 하면 뭐 김민석 신무정 직격 뭐 이런 거 알겠죠? 여러분들 저희 시사타파 뉴스를 여러분들 여기 밑에 ARS 1877 1876 저희가 사무실 옮기고 대선 앞두고 좋은 기사도 쓰고 취재도 많이 할 거니까 지금 한 1,400명 가입돼 있거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ARS 1877 1876 30초면 가입합니다. 좋은 언론사 한번 믿고 회원 가입 한번 하세요. 더 좋은 기사, 더 좋은 취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언론사 이 정도는 해야죠. 몇 명 없어도 얼마든지 기사 제대로 뽑을 수 있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딱 3개밖에 안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수십 명, 뭐 수백 명 데리고 있으면 어때요? 그지 같은 기사 쓸 바에 이런 거 써야죠. 이런 거. 대표님 경호 철저히 전 경호는 필요 없어요. 예. 아니 경호 철저히 하시고 다녀요.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요 며칠 방송할 마음이 좀 안 났어요. 진짜로. 진짜 헌재 선거 안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콱 막힌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또 희망 고문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저도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 방송을 안 했는데 방송 안 하냐고 문자가 200개가 왔습니다. 200개가. 근데 문영배 재판관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선거 안 하고 나갈 사람은 절대 아니고 다행히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문영배 소장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 대선 나가는 거는 탄탄대로니까 오늘은 그걸로 만족을 하고 오늘만큼은 좀 편안하게 이왕 기다린 거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서 8대 0으로 죽여버립시다. 저것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